합은 뭘로 할 거냐면은 보자.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경우의 수에 관련해서 한 번도 안 푼 건 아니니까 너네가 아예 모르는 건 아닐 거야.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거든요.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가 집인데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야. 그런데 버스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5가지라고 할 수 있죠. 왜 5가지라고 했냐 하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곱의 법칙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같이 비교해가면서 해볼게. 곱의 법칙이라는 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중간에 갈아타야 돼, 한 번은.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갈아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2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또 3가지라고 하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6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너네가 왜 6가지라고 했냐 하면 2 곱하기 3으로 계산한 거 아니에요? 왜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했냐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에 2가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가 3가지인데 여기에서는 곱하기를 사용했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얘를 왜 더하고 여기에서는 이걸 왜 곱해서 계산을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는 더하는 거고 여기서는 곱하는 거였지. 자, 이 경우를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하면서 문제집에서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곱의 법칙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동시에 일어난다 설명을 한다고. 동시에 일어난다.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이 상황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버스를 타고 동시에 지하철도 타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버스를 타는 놈은 지하철을 안 타죠? 지하철을 타는 놈은 버스를 안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각계로 이루어진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완전 다른 상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요때는 이 동시에 일어난다가 어떤 의미냐 하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야 학교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의 동시야. 내 몸이 2개라서 난 버스도 타고 있는 동시에 지하철을 동시에 탄다는 그런 동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same time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동시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이라는 거야. 버스를 타고 나서 지하철을 타야지만 이 상황이 끝나는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은 건, 사실 확률과 통계에서 니네가 제일 잘해야 되는 단원이 이 앞에 있는 경우의 수 부분이거든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중복 조합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항 정리, 그 다음에 분할, 분배, 분할, 집합의 분할, 뭐 자연수의 분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이 앞에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제대로 안 되면 뒤에 있는 확률 단원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상황들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어떤 상황의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거를 배운 다음에 뒤에 확률에서 이 경우의 수를 분모와 분자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결국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특정 경우의 수, 이걸 쓰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 단원이 안 되면 확률을 못 푼다고 생각을 해도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야 확률 가서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또 하나 원하는
원하는 게 경우의 수는 결과적으로 세는 거잖아.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잘 세기만 하면 돼.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면 노가다로 전부 세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상황이 까다롭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황일수록 그냥 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식으로 표현하기가 좋거든. 그런데 단순한 상황은 식으로 표현되지만 복잡한 상황일수록 단순히 몇 곱하기 몇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센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무식하게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이쁘게 세야 될 거 아니야. 이쁘게 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니네가 이미 배웠을 텐데 수형도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대답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수형도라고 해요. 수형도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가지치기로 얘네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건데 왜 수형도가 중요하냐 하면 머릿속에 수형도로 구조가 잡히면 이 곱의 법칙이 금방 이해가 돼. 지금이야 2 곱하기 3이 우리가 단순한 상황이라서 딱 떠올랐지만 앞으로 복잡한 상황이 많이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죠. 그러면 버스를 타는 게 경우의 수가 1번 버스를 타든지 2번 버스를 타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1번 버스를 탄 후에 내가 탈 수 있는 게 지하철 몇 종류? 지하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버스 2번을 탔을 때도 지하철 몇 개를 탈 수가 있어? 그러면 지하철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렇게 탈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가지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가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다 크게 몇 가지 덩어리죠? 두 가지 덩어리니까 2 곱하기 2인 거야. 각각 덩어리에 몇 개씩 달려있어? 그러니까 각각 경우마다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곱의 법칙만으로도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만으로도 되게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문제는 조금 쉬우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는 여기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어차피 뒤에 순열 가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1, 2, 3, 4 숫자 4개가 있어. 4개의 숫자를 가지고 너네가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물론 지금 내가 낸 문제는 우리가 오늘 배울 뒤에 있는 순열을 배우면 훨씬 더 쉽지만 그래도 이 수형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곱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숫자가 4개 있는데 2개를 뽑아가지고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근데 카드가 딱 한 장씩밖에 없기 때문에 1번 카드를 2번 꺼낼 수는 없어. 1번 카드 하나, 2번 카드 하나, 3번 카드 하나, 4번 카드 하나야. 그러면 두 자릿수를 만들 거야. 너네 배웠었지? 중학교 때. 앞에 올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뒤에는? 그거를 우리가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했었지? 이유가 왜 그러냐? 첫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이 가지치기로, 이 수형으로.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2, 3, 4 몇 가지야? 4가지. 1이 왔을 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가 있어? 2나 3이나 4. 첫 번째 자리에 2가 왔을 때는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어? 1, 3, 4가 올 수 있고요. 3이 왔을 때는요? 올 수 있고요. 네 번째 자리, 4가 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니네가 4 곱하기 3을 쓰면서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4가지인데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 자리에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4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몇 개가 남았다?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알고 4 곱하기 3을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니네가 그냥 썼던 그게 사실은 곱의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풀어줄 건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쉬운 거는 그냥 같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 유형에 있는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3번 풀어야지. 대표가 3이네. 첫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에 3번 볼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쓰라 그랬어. 주사위를 몇 개를 던진다고요?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2개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왜 했게? 다른 주사위다라는 얘기를 왜 해줬을까? 아니야. 나의 한숨이 아니었어. 자, 다른 주사위라는 얘기를 왜 해줬을까? 알았어. 그냥 풀어볼게. 주사위가 2개고 합이 몇의 배수가 된다고? 합이 4의 배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냥 찾지 말고 첫 번째 케이스 합이 4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 합이 8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 합이 12인 경우 이렇게 푸는 거야. 질문이 있어.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까? 합이 4면서 동시에 8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 합의 법칙이지. 1, 2, 3이 전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상황 더하기 2번 상황 더하기 3번 상황을 해야겠지. 이제 1번 불러보자. 주사위가 합을 해서 4가 되는 경우를 진짜로 불러봐. 뭐가 있어? 1, 3,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얘기해준 이유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개의 주사위가 완전히 똑같이 생겨서 던졌어. 이게 1, 3인지 3일인지 알게 뭐야? 완전히 똑같이 생겼으면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 누가 3이고 누가 1인지 알아 몰라? 니네가 주사위 2개를 던졌단 말이야. 완전 똑같은 걸. 2개를 던졌어. 저기 1하고 3이 나왔는데 누가 1이고 누가 3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1번 주사위인지 2번 주사위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던지는 건 주사위 2개가 아예 색깔이 다른 거야. 빨간 주사위랑 파란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빨간 주사위가 1, 파란 주사위가 3. 빨간 주사위가 3, 파란 주사위가 1.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아, 달라? 다른 상황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주사위란 얘기를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뒤에 계속 문제를 풀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지금 똑같이 생긴 공을 뽑는 건지 아니면 크기가 다른, 아니면 색깔이 다른, 아니면 번호가 적혀있는 공을 뽑는 건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다시 보자. 8 더해서 8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볼까? 그렇지. 요거 그래 작은 수부터 3, 5 해가지고 어디까지? 다 할 필요 없죠? 마지막 거 쓰면 되죠? 6 그치? 순서대로 뚜뚜뚜 올라갈 거니까. 그럼 얘는 그렇지?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요 경우의 수 1가지. 얘네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더해서 답을 구할 거다 이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이제 곱의 법칙을 한번 해볼게요. 스프 종류 같은 경우 7번은 너네가 잘 풀더라고요. 8번 한번 풀어볼게. 제가 8번을 풀어주고 6번도 풀어줄 거예요. 6번도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8번 먼저 봐봐. 무게가 1g짜리, 그 다음에 5, 25, 125. 지금 5의 거듭제곱으로 써놨죠? 25, 125. 요렇게 추가 있는데 문제에서 딱 하나씩밖에 없대.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몇 가지의 무게를 잴 수 있는지 구하여라. 단 0g을 재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얘 하나 꺼내면은 몇 g짜리를 잴 수 있다는 얘기야? 6g짜리를 잰다는 얘기지, 그치? 왜 5의 거듭제곱만 써놨냐 하면
나머지들을 몽땅 더해도 얘를 만들 수가 없어. 이해돼? 나머지들을 몽땅 더해도 얘를 만들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오지 않으니 너희가 고민할 필요 없다. 당연히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네 3개를 더했는데 얘랑 같아져 버려서 그런 경우 겹치니까 빼줘야 되는 상황도 나중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구한 방법이 혹시나 겹치는 게 없는지 요거 2개는 항상 생각해야 돼. 빠짐없이 겹치지 않고 세는 게 제일 중요해. 경우의 수에서는. 그럼 다시 돌아오자. 그러면 결국 이 주사위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주사위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주사위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주사위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 거야. 물론 내가 지금 식을 바로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합성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 합성 해본 적 있어요? 그쵸? 거의 대부분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조금 천천히 나갈게. 1g짜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인 거야 결국. 맞아? 그 다음에 5g짜리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1g을 사용할 때 얘를 사용하거나 안 할 수도 있고 1g짜리를 사용 안 할 때 얘를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또 25g짜리를 사용할래 안 할래? 사용할래 안 할래? 사용할래 안 할래? 사용할래 안 할래?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수영도가. 마찬가지 125g짜리도 사용해야 안 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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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봐. 전체적으로 몇 개 덩어리야? 2개 덩어리. 왜? 얘네 때문에 2개 덩어리. 2 곱하기 각각의 경우에 또 2케이스씩 나와 있으니까 또 곱하기 2야. 또 각각의 경우 둘이지. 그러니까 또 곱하기 2인 거고 마지막 또 둘이지. 각각의 경우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고배 법칙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사용하고 안 하고 한다면 1g, 25g, 125g 사용해서 얼마? 151g을 잰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요. 실시간을 제가 드릴까요? 네.